안녕하십니까. 라이처솔TV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 유튜브 크리에이터 최성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들죠. 졸음도 오고 그럴 겁니다. 혹시 졸음이 안 오신 분은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면 좀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결혼 그리고 개인이 먹고 사는 문제 충돌,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는 또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국가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고 결혼했는데 그렇잖아요. 일단 결혼하게 되면 애를 낳을 것이니까 국가로서는 참 유리한 거죠. 결혼하지 않는 것과 결혼하는 것에 봤을 때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는 결혼하는 쪽에 국가를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매우 심각한 거죠. 그래서 즉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월급 받아서 먹고 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 해당되거든요. 사회생활 여러 가지 문제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과연 개인으로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뭔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살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어린애를 많이 생산한 시절이 있었죠. 우리가 베이비 부머 시대라고 하는 그 시절은 가족으로 살았겠죠. 왜냐하면 애를 낳으면 애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부모들이 돈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 농촌 기반으로 이제 애들이 많이 성장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농촌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 일동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대가족 중심이었죠. 그러니까 가족,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모, 이모, 삼촌도 삼촌들도 고모, 삼촌이 많았죠. 그러니까 애를 키운다는 것이, 애 낳아서 키운다는 것이 상당히 많은 가족의 힘으로 애를 키운 것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가족이 있으면 애 낳아서 키우기 편하고 가족이란 힘이 약하면 사실 애 낳아서 키우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족으로 사는 어떤 삶이 부담스러웠죠. 왜냐하면 무한경제 시대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각 사람마다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다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남편,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가족 구성원 안에는 사실상 생산이 될 수 있지만, 돈은 벌기 힘든 쪽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곳이잖아요.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곳이고, 그래서 이곳의 삶이라는 게, 여러 복잡한 그런 문제가 많죠, 가족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가족의 문제가 많았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산업화되고 또 많은 회사들이 생기고 먹고 살 문제가 있고 해서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업화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 무한 경쟁 사이로 이제 나갔죠. 가족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갔을 때는 매우 이제 국가 발전이 빠를 때 그렇게 했고, 지금도 그런 상황인데, 좋았죠. 무슨 일단 가족에는 돈이 필요했고, 가족에는 수많은 사람 교육이 좀 대학까지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좀 먹고 사는데 좀 편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결혼,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사실상 결혼할 때 이제, 가족에서 그냥 중매를 통해서도 하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 태어난 남녀는 거의 결혼하고 살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가족이 도움 받아서 했고, 가족이 소개를 했고, 가족의 친척들 삼 팔촌을 통해서 이제 중매랑이 이루어져서 결혼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농촌과 도시라는 그런 삶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80, 90 먹으신 분이 한 40대쯤 됐을 때는 농촌이 힘이 있었죠.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바삐 갔을 때 농촌에서 서포팅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도시 생활한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애 낳았을 때 농촌에다 맡기고 또 충분하게 산업화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역전이 됐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 다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농촌이 힘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으로부터 힘을 받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젊은 사람 입장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역동적이고 돈벌이하고 이런 역할을 하다고 살았는데 그게 충분하게 농촌에서 서포팅을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 이제 농촌에 이제 무너져 내리니까 이제 도시만 있죠. 사실상 이제 도시 생활은 도시 사람만 중심으로 살게 되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사람들의 삶이 그렇죠. 자기의 유리한 쪽으로 빨리 재편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개인이 사는 사람들이 이제 개인으로 돌아선 거죠. 가족이라고 하면 농촌에 있는 기반을 뒀지만 그게 약해져 버리니까 이제는 농촌에 기댈 수 있는 어떤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으로 됐겠네. 무한경제에 먹고 사는 문제라 개인들은 자신의 시간을 가족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자기 생활 중심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에 이제 그 중에 40대, 50대 이쪽은 그래도 아무리 이제 좀 농촌이 힘들 같지만 그래도 했지만 지금 30대에서는 완전히 농촌에서 서포팅을 받을 수 없죠. 그리고 대부분이 부모들 기반이 도시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30대 애들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둘 다 이제 도시 기반이기도 하고 농촌 기반 아니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결혼하게 되면 애 하나 낳고 키우기가 너무 힘든 거죠. 개인이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뭔가 가족의 도움 받지만 사회 기반이 이제 개인화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개인으로 해서 애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것인가? 베이비붐 시대가 농촌 중심이었다고 6.25 이후 농촌 중심이었다면 그때는 마을 전체가 하나의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었으니까요. 마을도 우리고 어떠한 가족도 우리였으니까 가족 전체가 애를 키우는 거죠. 애가 하나 탄생하면 비록 개인적인 힘은 약했지만 가족 힘이 강했기 때문에 가족의 결속력으로 애를 다 키워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30대 정도의 우리 이제 결혼 생활 하신 분들은 그러한 농촌 기반의 어떤 지원 시스템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애를 키우는 게 이제 시스템으로 키워지는데, 그래서 둘, 셋, 넷 낳기가 너무 힘든 거죠. 직장 생활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요. 산모 입장인 애를 가임 여성 입장에서는 애를 낳아가지고 놓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직장 경쟁이 심하고 애를 키우자니 힘들고 갈등이 심한 거죠. 집에 오면 애 때문에 힘들고 직장에서 애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애를 많이 낳을 수 없죠. 본질적으로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베이비붐 시대에 가족으로 결속력 있게 애를 낳을 때는
모든 사람이 헌신적이었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헌신적이었어요. 비록 가난했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또 농산물 생산할 수도 있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난은 했지만 사람 살 것이었죠. 여럿이 함께 뭉쳐서 문제를 해결할 시점이었으니까요. 근데 개인으로 살았을 때는 분야로 산다고 할지라도 어떠한 그 개인의 문제 영역에 다른 개인이 도와줄 수가 없죠. 개인이니까. 이 문제가 큰 것 같습니다. 도시를 지금 이렇게 30대 결혼에 가입 여성이 있는 쪽에서 이제 문제인데, 그의 부모들이 도시의 부모님인데,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름대로, 그들에게 생성된 키워드는 결혼도 있고, 개인 여행, 개인 취미, 개인 건강, 막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젊은 30대 개인으로 살아온 그 세력이 부모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스스로 자기들이 개인화 시켰으니까요. 개인화 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젊은 30대가 가족의 행사라든가 가족의 어떤 협력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협력할 능력이 없었죠. 자기 혼자 먹고 살다 보니까 가족의 개발 능력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가족이 살아있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농촌이 피폐되는 순간부터 도시 살림에 대해서는 가족이 어떤 우호 세력이라든가 어떤 깨달은 사람인가 중심축에서 희생하는 사람이 점점점 줄어들었죠. 그게 아마 농촌 가족에서 엄마 역할을 했는데, 그 엄마가 늙어버린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어떤 중심 세력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가족으로 사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지금 결혼해도 그 전에 농촌에서의 중심적인 어떤 한 사람의 희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좀 사랑하는 가족 결혼해서 애기를 많이 낳는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낳을 수가 없죠. 개인이니까요. 개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부부로 살더라도 남편과 아내도 개인으로 살죠. 결국 누구가 하나 주인이 되지 않거든요. 남편이나 아내 가족에 대해서 엠브레일 영역이지 누가 주인이 돼서 희생하려는 사람이 없죠. 왜냐하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바쁘기 때문에, 개인으로 사는 게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가족에서 희생해서 뭔가의 가족의 어떠한 의무, 희생, 철학 영역, 사랑, 사람들이 왜 살고 있는 그런 재미나는 어떤 쪽에서 누가 중심을 맡고 책임 맡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가족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었죠. 비록 가난하게 살더라도 돈을 좀 아물더라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 줬어. 왜냐하면 그 당시 농촌에서는 애들 5명, 6명 많이 낳았으니까 엄마가 농사를 지으면서 희생할 수 있었으니까 그건 좀 할 수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제가 60인데 제가 이제 60은 할아버지 됐잖아요. 2배밖에 안 났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이제 먹고 살아가니까 이제 그 애들은 일을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개인으로 사니까. 저도 개인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개인으로 살아도 혼재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가족과 개인의 혼재된 상황. 처갓집 장모님이 제 애들을 키워줬기 때문에 우리는 좀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는 거죠. 가족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개인은 조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모두가 자기 자신을 먹고 사는 문제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체 방송이라든지 어떤 쪽에도 가족, 결혼, 사랑, 가족 화목, 무슨 가부장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것이 조선시대부터 가족 중심에서 어떤 한 축이 희생을 너무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희석하기 위해서 반대로 정책을 편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은 사랑과 그리고 희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누가 사랑하고 누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면 가족을 살 수가 없죠. 가족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 희생을 하면 중심에서 받아주는 거죠. 개판스러운 사람 많죠. 개인으로 사는 것도 어정쩡하고 가정으로 사는 어정쩡한 경쟁이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와서 가족 어떤 그 중심에 있는 사람마저 힘들게 하죠.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의 가족 희생하는 사람이 그것만 받으며 살아가는 매우 강한 철학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가족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가족이 없죠. 우리는 그 가족 있을 때 그 남자 그 동생이 형수님 이런 소리들을 할 수 있었죠. 그 남자 입장의 형수는 어머님과 똑같은 역할이었거든요. 그만큼 어머님이 아들에 대한 희생을 했었지만 어떻게 형님이나 와이프가 동생이 희생합니까? 그런 적은 예측할 수도 없죠. 그러나 그 시절은 형수가 마치 어머님 다음으로 어떤 그 형수님의 남편의 동생을 충분하게 희생을 했죠. 희생해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충분하게 어머님 역할을 해줬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개인으로 살 때는 그러한 희생하는 대상이 가족에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족의 중심에 위치했던 어떤 희생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의 도움으로 어떠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결혼해서 어떤 개인이 아닌 뭔가 큰 어떤 개인 뒤에 깔고 있는 가족의 힘으로 애를 키우고 그런 상황 기대할 수 없게 됐으니까 말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혼과 개인을 먹고 사는 문제 충돌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결혼하지 않죠. 왜냐하면 개인으로 사니까 결혼해서 애를 키울 수도 없고 또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이 결혼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은 예전에는 가족 중심이었을 때는 결혼을 모두가 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개인 중심에서는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인생의 성공의 시작이라는 뜻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수 없는 사람, 결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사람이 많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그 개인과 가족에 대한 정의마저도 별로 없죠. 가족이 그래서 매우 약해져 있는데도 우리 그 TV나 드라마라든가 어느 쪽도 그리고 그 가족을 관장하는 어떤 국가 어떤 조직 시스템도 오직 남녀 평등에다가 여자가 어떤 독립재산 그런 관점으로만 성장시켰지 남자와 여자 함께하는 가족의 힘을 그리고 가족의 좀 안정성을 통해서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이런 쪽의 가정을 만들어주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백화점 경제로 그렇게 하는 시장을 경쟁하는 것은 싸게 파는 그런 홈플러스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는 무한급수 성장했으니까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래시장은 망했죠. 근데 국가가 개입돼서 재래시장 살려내고 있듯이 이제 우리 가족, 결혼, 가정 이 쪽도 국가가 개입해서 살려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강하게 살려내야만이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때 가족 중심의 철학이 유교 철학이었거든요. 뭔가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가족이 강화되어야만이 매우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논리와 철학이 강하게 서포팅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서포팅이 될 수 있는 뭐가 나타나야만이 결국 우리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했죠. 개인으로 살게 되면 그 평범한 태어나서 결혼해야 되는 그런 평범성도 인생에 살 수 없던 불행한 일이 많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제 제가 뭐 사회학자도 아니고 인류보편 학자도 아니니까요. 저는 유튜버니까 저는 좀 작가라고 보면 되죠. 무명 작가입니다만은.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결혼, 개인으로 먹고 사는 문제 충돌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회죠. 개인으로 살아서 어린애를 많이 낳을 수는 절대 없을 것이고 결국은 앞으로 만약에 이런 문제가 가족의 결속을 강화시켜주지 못하면 개인으로 살게 되면 결혼도 안 할 생각이 많겠죠.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잠들기 전 듣는 라디오를 들어줘서 감사합니다.